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좀 어수선한 연휴에 깨어있는 이런 분위기를 소화하면서 10월에 제대로 된 증시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10월장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지난주까지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마주한 이 악재를 어떻게 소화해내면서 체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말 사이 동안에는 미증시와 코스피 야간 선물이 폭락했고요. 외환시장 급등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이 미중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 속에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반등하면서 다시금 리스크 온 분위기로 전향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분위기 속에 악재보다는 완화된 분위기의 코스피가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일단 프리마켓 시세 체크해 보시죠. 일단 출발 자체는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폭락장이 좀 나왔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까지 고공행진을 보였다가 고점에서 프리마켓 시세 크게 내리면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의 급락으로 지난주 46만 원까지 도전했지만 지금 4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삼성전자도 9만 5천 원 도전 시도에 나섰다면 이제 9만 1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조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그 전략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쪽으로 보시면 바이오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었던 로봇주들도 크게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5% 조정권에서 프리마켓 시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위권 움직임인데요. 대체로 약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던 두산 에너빌리티 홀로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신고가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까요? 1% 추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세장에서의 추가 신고가 경신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시세 체크해 볼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량 상단에 이름 올리면서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단에서 거래 동반하면서 빠지는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대체로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도 감속기 쪽으로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이제나 레넴, SPG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돼서 지금 노바텍이 17%의 급등 움직임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이나 현대 BNG 스틸 같은 공급망과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미중 갈등 다시금 재점화된 움직임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선공을 때렸죠. 4월에 이어서 10월에 다시 한번 수출 통제하겠다. 다면서 히토리와 관련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대중관세 100%를 경고하면서 대중 갈등과 관련된 재점화 움직임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미증시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대중 공격 완화하는 이런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소셜미디어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중국을 도우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중국과의 불황은 원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완화와 관련돼서 조금은 화해의 여지를 열어두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했던 금요일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일제히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의 반등으로 보시다시피 분봉상으로 밤새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시총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10%의 급등을, 바이낸스, 리플 다 같이 두 자릿수의 급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일단은 오늘 월요일장 미증시가 휴장에 들어가지만 암호화폐 대변되는 리스크 온 심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존하는 이 우려들을 오늘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이게 미국의 셧다운이 10일이 지나면서 장기화되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공화당, 민주당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리스크를 부추길 수 있는 재료고요.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재점화된 미중 갈등.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어느 정도 화해의 여지를 열어두기는 했지만 히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물론 주식은 여기에서 장기화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뒤에 이와 관련된 전략적인 측면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AI 과열 우려 그리고 글로벌 증시 중심 우리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50%가량 YTD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도 과열 부담에서 자유롭진 못한 상황도 여러 가지 악재들을 지금 계속 빌미로 삼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별적으로는 한미 협상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의 급변동성 움직임 속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은행에서는 1,430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튈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도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권사에선 대체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증권가 투자 전략 모아드립니다. 세 곳 내용이 핵심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급냉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지난 4월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존재했던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 분위기에서는 AI 중심으로 한 이 강한 상승 움직임이 리스크 온 심리로 부각이 되면서 이 같은 악재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뒤처졌었는데요. 다시금 맨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증권은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곧 다시 실적으로 옮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10월 16일 TSMC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성적표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서서히 공개가 됩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호실적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결국 코스피와 K반도체 중심으로 심리는 되살아날 것이다. 현대차증권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키움증권인데요. 트럼프 리스크 재확산, 다만 4월의 폭락장 재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월의 폭락으로 인해서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며 급반등을 보여줬었던 시장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고공행진하는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4월장이 재현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현되진 않을 거다. 11월에 있을 대중관세 인상, 12월 1일에 있을 히토류 수출 통제 그 시행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 게다가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멘트를 감안해 봤을 때 주가의 충격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안도의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금 관세 전쟁 재점화됐고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건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있을 히토류 수출 규제와 관세 분쟁 핵심의 결국 핵심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AI 투자와 관련된 경쟁은 더 가속화될 거라는 이런 본질에 집중해보자. 결국 좋아질 섹터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우려가 고점에서 커질 수는 있지만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흔들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일단은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트레이딩 전략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투자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반도체랑 건설 산업은 좋다고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섹터로는 건설, 호텔 레저, 유틸리티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증권가 시각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안도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려가 계속될 수 있는 이 분쟁의 소지에 있어서는 또 다른 투자 전략이 제시가 될 텐데요. 바로 히토류가 촉발한 핵심 광물 전쟁 그 안에서의 전략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 리포트에서는 방산, AI, 전기차 필수 원소가 될 수 있는 히토류 다시 한번 공급망 자극할 수 있는 이 포인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차 때와 2차 때와 달라진 부분은 일단 7종에서 12종으로 확대가 됐다는 점, 그리고 필수 자원, 무기 차원에 있어서의 필수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서 생산이 됐더라도 중국산 히토류를 포함하거나 중국의 가공 기술을 사용했다면 우회적으로 이쪽도 이제 수출 통제에 들어간다라고 중국 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쪽으로는 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중요한 건 SK증권에서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고 2차에 더 가속화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기에는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읽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될 이 스토리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은 가마디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륨, 마그네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디스프로슘, 그리고 테드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광물과 관련돼서 핵심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MP 머티리얼이라든지 리튬 아메리카스라든지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의 지분을 늘리고 있잖아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리나스, 한국의 JS링크 이렇게 두 기업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공격적으로 연구 자석의 생산 목표를 갖고 있는 JS링크, YTD로 300% 가깝게 올라온 우리 기업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지켜봐야 될지 지금의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 간략하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프리마켓 시세에 앞서 보신 것처럼 IT 투톱 중심으로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조정 시에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 우호적이야라고 외치는 현대차증권 의견도 눈에 띄고요. BNK증권에서는 다만 반도체 아웃퍼폼이 될 가능성, 이 마무리 국면에서 우리 한번 트레이딩 전략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상향 변곡점에 놓여 있는 지금 시나리오에서 다음은 증설을 봐야 된다며 다시 한번 IT 투톱에 대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삼성전자 11만 원, SK하이닉스 5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시각 아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좀 두려운 날인데요. 3,524선 코스피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2.4%의 하락, 841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코스닥. 양지수 나란히 2%가량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의 전략 궁금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에서의 보복 갈등.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협상 여지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시장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돼요?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현 시각 기준으로 1.5% 정도의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 저는 조금은 빠르게 회복을 좀 만회시켜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컸었던 상황 속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오늘 좀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는 회피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대한 낙폭이 조금은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오전장보다는 저는 오후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만약에 아래 꼬리를 달리는 회복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후장의 수급의 흐름을 봐서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도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만약에 오후장에 아래 꼬리도 달려주지 않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현물 쪽의 수급이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은 되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수급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종가,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포인트를 들어봤고 이충원 대표님은 오늘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하다면 이것 한 가지 봐야 된다. 뭐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분의 거의 90%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수급 심리가 어떻게 오늘 적용되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로 갈린 의견에 모두가 다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한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 안 좋은 변수가 많죠.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려가 많고 그리고 뭐 11월 1일, 12월 1일 뭐 히토류 그 전까지 정말 협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매도 지금 NXT 거래에서는 그렇게 외국인들의 매매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3분 뒤에 개장할 국내 정규 증시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나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 집중하자. 좋습니다. 반도체 바로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호가상으로 6%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40만 원 위협받으면 사야 되나요? 일단 가장 지금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의 밀림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아마 이것이 가장 투자자분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 실적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만약 실적 발표하기 전에 21선까지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 조정을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계속 위아래 등락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 따라가면서 조정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너무 섣부르게 사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까지 좀 볼 게 남아있다고 보시는군요. 오늘 너무 섣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쪽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신고가 썼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이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하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어요. 이충원 대표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신고가를 쓴다면 새 뉴스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첫 수출, 그래서 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본격적인 가도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섹터가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 뭐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600만 주, 기관도 20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좀 그런 기조가 이어지는 모습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본장에서 좀 더 기대를 해도 될지 이 부분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낙폭 양지수 살짝 줄이면서 호가 출발 앞두고 있거든요. 조금 기대를 걸어봅니다. 시장 문 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